자, 60페이지에는 지금 우리가 미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분을 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6번에 보시면 되는데, 자, x의 10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몫이 있어요.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저 ax 플러스 b인데, 자, 저걸 찾으려고 우리는 원래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요. 자,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2가 나오고요. 우변은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그래서 b를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x의 10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2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에 그 다음에 더하기 ax 플러스 2 마이너스 a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 2를 없애주세요.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1을 집어넣어도 x-1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을 넣어서 0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x-1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쓰셔야 되죠. 1, 9제곱, 8제곱, 7, 6, 5, 4, 3 2, 1, 0 이렇게. 그런 다음에 1을 넣어서 0이 나왔으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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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0, 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x의 몇 제곱부터?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7제곱, 땡땡땡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9, 8, 7, 6, 5, 4, 3 세제곱까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x-1로 그냥 나눠주세요. 네,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x-1로 나눠주면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x의 세제곱이 자, 요거 x-1로 약분하면 x-1의 qx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a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x에다가 a1을 하나 더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면서 a만 남고요. 그 다음에 3부터 9까지니까 얼마예요? 7이죠? 네, 그래서 a가 7이 나오고요.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따라서 7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자, 이러한 나머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게 고1 때 했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미분을 활용을 하면 지금 했던 방법보다 굉장히 더 간편하게 이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서 자, 미분법을 활용을 하면 자, 일단 첫 번째는 2는 a 더하기 b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양쪽 식이 똑같은 식이잖아요.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양쪽 식을 똑같이 미분을 해도 똑같은 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양변 미분을 해줍니다. 자, 양변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x 9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고요. 자, 여기는 요 놈을 미분해 줘야 되는데 얘는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을 활용해 줘야 돼요. 앞에 거 미분해야 되거든요.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더하기 x-1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를 미분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 미분하면 a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x에다 1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7이 나오고요. 우변은 a만 나와요. 그래서 a가 7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과정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좀 복잡한 과정을 미분을 활용해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 그것만 해도 이 미분법이 괜찮은 어떠한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1번 한번 해보시고 17-1번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했나? 뒤에 연습 문제도 한번 해보시고 블루 체계도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잘 되네요. 잘 되고 허리가 아픈 거는 저기 지속적인 안 좋은 자세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잘 안 되는 거. 응?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됐잖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걸 그대로 써줘야 되잖아. QX를 꼭 써줘야지. 뒤에 거 QX.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제곱은 어디 갔어? 그다음에 이제 얘도 미분해주고. 여기 앞에 제곱이 있잖아. 여기는 2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A가 나오고. 좌변 미분하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죠? 그럼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자, 또 볼까요? 자, 다음 67페이지로 가볼게요. 67페이지. 자,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2차 함수에서 어떤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도 판별식이라고 하는 아주 귀찮은 작업을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별식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접선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수학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접선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접선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만나지 않는 거고, 만나게 되는 딱 경계점이기 때문에 경계점이라고 하는 건 최대나 최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수학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할까? 왜 공부해, 우리? 수학 왜 공부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말고 우리 인류가 왜 수학을 공부해? 인간이 왜 수학을 공부하죠? 딱 한 가지예요. 더 잘 살려고. 더 잘 살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만드는데 너는 100원에 만들고 쟤는 50원에 만들어. 누가 더 잘 사는 거야? 더 싸게 만드는 게. 물건을 샀는데 너는 500원에 사고 쟤는 100원에 사. 누가 더 잘 사는 거야? 제가 더 잘 사는 거야. 이런 사람 뭐라고 해? 호객님.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호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나름 나는 효율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 무시하고 깔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수학은 논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왜 수학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논리적인 판단을 잘 하는 연습을 이 수학에서 할 수 있고, 수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굉장히 많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배웠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그래서 그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뭐를 할 거냐? 뭔가 활용을 할 거예요. 어디다 활용할 거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접선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분계수는 뭐였으니까? F'A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고, 자, A에서의 미분계수는 그 A라고 하는 그 값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기울기가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를 뜻했기 때문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점을 알고 있다면 사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기울기와 y절편을 아는 방법, 두 번째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을 아는 방법, 세 번째는 지나가는 두 점을 아는 방법 중에 가운데 있는 방법을 써서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x, x1에 더하기 y1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지나가는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가 f'a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거예요. 즉 일단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예제 1번하고 예제 1번에서는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를 지난대요. 지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나온다 라는 뜻이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걔의 미분계수,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다? 2다 라는 걸 뜻해요. 근데 미분계수를 구할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는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넣는다.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는데 그 기울기가 2가 되려면 a는 4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뭐 b값도 아주 쉽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 미분계수를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접선을 구하는 방식을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좀 놔요. 어떤 방식이냐면 첫 번째는 곡선 위에 뭐 이런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곡선 위에 y는 fx 위에 이 점이 하나 있는 거죠. 이 점을 a, fa라고 합시다. 준 거예요. 얼마다? 라고 주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자, 굉장히 쉽거든요. 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와 동일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a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y는 f'a에 x-a에 그 다음에 더하기 fa를 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1번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2,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림을 먼저 좀 그려서 살펴보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식은 식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서도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를 그려주시고요. 2,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겠죠? 2, 마이너스 2에서 자,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점을 아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dy, dx, 2x 마이너스 3을 구해가지고 x에다 얼마를 넣는다? 2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y는 1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해주시면 y는 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굉장히 쉽게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느끼셔야 될 것은 접점을 안다. 접점을 안다? 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면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접선을 구하려면 접점이 가장 중요하다.
접점을 구하면 모든 문제는 접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할 부분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접선의 방정식을 접점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배웠던 문제 중에서도 자, y는 x제곱이 있는데 여기에 y는 x-5와 평행한 접선을 그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y는 x-5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다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접점 모르잖아요. 이 접점을 모르니까 t, t제곱이라고 놔주시고요. 기울기가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1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해서 t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미분해서 t를 넣어주시면 2t가 될 건데 2t가 1이 나오니까 아, 이 점이 2분의 1, 4분의 1이구나. 기울기는 1이구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정식은 y는 1에 x-2분의 1에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y는 x-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접점을 몰라도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놓은 다음에 기울기를 줬다.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t를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t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원리로서 결국 접점 찾는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뭐를 이용해서 접선을 찾는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자 2-1번, 그 다음에 3-1번, 3-2번, 그 다음에 7-1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2-1번, 3-1번, 4-1번까지 쭉 한번 풀어 보시도록 하시고 예. 다 푸신 분은 사실 뒤쪽에 연습 문제 같은 그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요. 번지로 구하면 이게 B가 어디 갔나요? B가 있구나.
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직관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함수에 이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긋고 싶으면 접선을 긋고 싶은데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접한다의 정의가 아니고 거의 접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아니죠. 한 점에서 만난다고 접하는 게 아니고 접한다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만나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계수가 같을 때 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미분계수가 같은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몇 개나 있을까요? 두 개. 답 나올 때까지 계속 쳐다봐야지. 네? 두 개. 아, 이거 귀찮다듯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두 개. 레드원. 홍일. 레드원. 준수. 몇 개? 다 다르다. 빨리 말해. 두 개. 한 개. 모른다? 모른다는 없지. 너희 주장을 얘기하는 건데 모르는 게 어딨어. 두 개. 그거 보면 되죠. 뭐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 당근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점점 같게 했을 때 여기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긋고요. 점점 더 다가갔을 때 여기 하나 생기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도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총 3개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몇 개인지 잘 몰라도 식으로 풀면 정확하게 3개가 나오거든요. 식으로 풀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의 눈보다는 식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하는 거야. 식이 더 정확하니까. 보이는 것만 다 믿을 수는 없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 점을 접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 점을 여기 있는 이 점을 T1이라고 하고 X 좌표를 T2라고 하고 T3라고 해보면 프라임을 해서 T1을 넣거나 프라임을 해서 T2를 넣거나 프라임을 해서 T3를 넣어도 전부 다 M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프라임을 해서 M이 나오게 하는 3개의 실근이 바로 T1, T2, T3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T, FT라는 점으로 한꺼번에 놓고 어떻게 문제를 푼다? F 프라임 T가 뭐가 된다? M이 되는 실근 T1, T2, T3를 찾는다. 자,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접점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접점을 구할 수 있고 접점을 구하면 접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원리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접점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뭘 찾아야 된다? 접점 찾아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을 그을 때 이런 컨디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줘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에요. 자,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서 접선을 쏜다고 칩시다. 여기 A, B에서 접선을 쏜다.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짠, 한 개, 짠, 두 개, 짠, 세 개.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접선이라고 해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 접선 아니에요. 지금 얘는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접선의 정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선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접선의 정의는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된다? 만나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은 점을 접점이라고 하고 그 접점에서 그은 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요 놈을 y는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점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이 점들을 각각 뭐라고 둘 거냐면 t, ft라고 둡시다. 선생님 3개인데요. 그걸 만족시키는 값이 3개가 나오면 만나는 점이 3개인 거예요. 그래서 t, ft라고 두고 여기서 기울기를 f't라고 쓸 수가 있겠죠. t에서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y는 f't에다가 x-t에다가 더하기 ft를 이렇게 쓰시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를 지나냐면 얘를 지나가요. 따라서 a와 b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근데 a와 b 값이 만약에 상수라면 상수 t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이에요. 즉 얘를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때, 자, 얘를 대입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을 찾아낼 수 있냐면 t에 대한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나오고 이것의 실근을 찾는다, 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t 값들을 찾는다는 얘기고 t 값들을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접점을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접점을 찾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도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접점을 찾아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접점을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뒤쪽에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텐데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1인데 1,-2에서 그었대요. 자, 요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1,-2니까 한 이쯤에서 그은 거겠죠. 뭐 이쯤에서 그었다 칩시다. 1,-2에서 그었대요. 그럼 이 그은 접선은 대략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 접점들을 찾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가 아주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두냐면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둬 주시고요. 그리고 기울기를 찾으셔야 되는데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f't입니다. 즉 얘를 미분하면 dy dx를 구해주시면 2x가 나오는데 여기에다 t를 집어넣은 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느냐? 2t가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2t에 x-t에 그 다음에 더하기 t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든 1,-2를 전부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1을 넣고 마이너스 2를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는 1 넣으면 2t가 되고요. 마이너스 t에 요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인데 마이너스 2t제곱인데 요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 나와요. 따라서 t-3에 t 플러스 1은 0이 나옵니다. 그럼 t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다 라는 얘기죠. 즉 이거의 좌표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요거의 좌표가 뭐란 얘기예요?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거의 기울기 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를 가져요. 자,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점도 찾아줘야 되는데 요 점이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10이거든요. 3,10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거니까 기울기는 6이 됩니다. 그럼 요 식은 y는 6에 x 마이너스 3에 그다음 플러스 10이니까 6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점점 이렇게 회식의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네. 밑에 한 장 넘겨주세요. 5-1번에 4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귀찮은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딱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식을 세운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t값을 찾고 t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찾고 찾아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기도 해서 자, 핵심은 뭐다? 접점을 찾아라 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접점을 찾아라 가장 핵심이에요. 접점을 찾아라. 접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찾은 것 뿐이지 결국 접점을 알아야지만 접선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문제를 밑에 있는 1-1번을 풀어주세요. 다 해보세요. 다. 예. 연습장이요? 연습장을 달라? 뭐 주지 뭐까짓 거. 자. 천원도 뺏어가고 연습장도 뺏어간다? 어머. 재밌는 놀이 할 수 있어요. 자, 던져보세요. 다섯 깨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이미 많이 깨졌거든요. 자, 한번 던져보세요. 너무 멀잖아요. 10점 나오면 저 2,000원 늘렸어요. 10점 나오면 저 2,000원 늘렸어요. 해보세요. 10점 나오는 거. 10점 나오면 10점 나온 사람에게 베스킨 라빈스 하나 사줄게요. 예. 오. 왜 가까운 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와서 하세요. 진짜요? 바로 앞에서. 여기 요 라인을 지켜줘야지. 뭐 이렇게 심각하냐? 먹는 건데 심각해요, 선생님. 해봐. 안 해.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바보냐? 지금 왜 저렇게 나가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안 받았으니까. 이거 뭐 개발이냐? 개손이냐? 아니 여기서 던지면 뭐 어떻게 받아올 거지? 이렇게 되는데 왜? 물론 잘 안 되겠지만 그럼 뭐 하는 거지? 넌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잖아.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여기요? 예? 진심이야? 이주예요? 예? 예, 탈락이시고요.
쉬워 보이죠? 누구 안 했지? 자. 네, 하세요. 던져요. 네. 예. 이렇게는 던져.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한번 해보세요. 건 해봐. 아, 여기다 하나 더 그려줘? 알았어. 여기도 해줄게. 네, 10만 있어요. 야. 오. 해봐, 빨리. 서서 해도 돼. 윤서 안 해요? 예? 아, 이거 앞에 가서 하라니까? 이런 거 있죠. 자,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질문하시고요. 너무 졸린다 싶으시면 한 번씩 던져주시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죠. 어디서 하나 나와? 거기서 3,4에서 2개 나와야 되는데. 삼 넣으면 4가 나오나? 여기?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했는데 여기잖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줄어 나온다고? 응. 이건 2개가 나와요. 네, 괜찮아요. 떼먹진 않으니까. 답 확인해 주시고요. 틀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위에 있는 점을 뭐 t, 뭐 ft로 두든지 a, 3a 제곱으로 두든지 뭐 기울기는 이게 요거와 요것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삼이 아니고 3a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하에서 어차피 넘길 바에는 이쪽에다 플러스로 쓰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누굴 지나간다고? 얘를 지나간다.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A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1이면 1,3이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3이고, 기울기는 1이면 6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이죠. 그거 가지고 두 개의 식을 세워야죠. 기울기가 안 나온다고? 계산이 어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k에 k 마이너스 k 주고 나왔고 여기에다가 3,4를 집어넣어야 되죠? 3, 4 식을 정리하면 이거랑 곱하면 2k 제곱 k 제곱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요거랑 곱해주면 12 나오는데 12에 3이니까 15 는 1이죠. 는 1 는 0 여기 11 12 15 근데 여기가 왜 플러스지? 마이너스 아닌가? 빼는 게 아니고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고 그럼 9에다가 이거니까 5가 나오겠죠? 1하고 5가 나오겠지?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4제곱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이거잖아요? 그 미분한 게? 네. 그럼 이게 t를 넣었을 때 했을 때 기울기가 이거고 지콤마 t 세제곱 마이너스 2t이잖아요. 그 t 4제곱이 왜 나와? 여기서 0,2를 넣으면요 t 세제곱이 나와야지. 세제곱이 나와요. 됩니까? 잘 안 됩니까? 2번이 안 됩니까? 자, 2번하고 4번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좀 보자. 누가 내 책을 가져가가지고. 누가 내 책을 가져가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x제곱이 네? 뭐 이걸 설마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것만 보려고 지금 수업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죠.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자, 접점을 뭐라고 둔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라고 둔다.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나오거든요. 기울기가 얘잖아요.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고요. 3, 4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4는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2t제곱이니까 t제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얘랑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9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5는 0이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t-1이고요. t-5는 0이 나오겠죠. 그럼 t는 1이거나 5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이면 1 넣어보세요. 1,2를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다 1을 넣어보세요. 기울기가 2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20,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다행이다. 맞아? 네. 1을 넣으면 0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5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거든요. 5를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y는 2에 x-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6에 x-5,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겠죠. 이거 정리해 주시면 원하는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됐죠? 자, 그렇게 찾아주시고. 자,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통접선이라는 말을 해요. 공통으로 접한 접선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도 공통접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돼도 공통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일단 여기는 요 값을 얘를 f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놓고